발표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발표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발표 울렁증, 발표 공포증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 발표 좀 잘하게 해주세요. 발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발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 발표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발표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발표를 힘들어하는 걸까요? 발표의 어떤 점 때문에 자꾸 울렁증이 생기는 걸까요? 나 원래부터 발표를 하지 못했어. 나는 원래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 나는 원래부터 성격이 발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거 별로야. 라고 해서 발표를 못한다? 그저 그것만의 이유일까요? 그럼 영영 이 발표에 대해서는 멀어지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발표를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정말 다양한 수강생들을 만나서 이 발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들었던 결과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세 가지의 문제점에 여러분은 속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발표를 긴장되게 만든다, 발표 울렁증을 만드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주체할 수 없는 손입니다. 발표만 했다 하면 어디다 손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서 손을 무의미하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부터 앞에 있는 마이크 선을 베베베베 꼬기 시작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바짓단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분들부터 자신감이 없어 머리를 극적극적 그냥 대놓고 나 발표 망할래요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발표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손은 우리를 자꾸만 가둬놓습니다. 그것이 강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발표에 대한 떨림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되니 제 컨디션에 나올 수가 없죠. 가뜩이나 내용 생각하는데도 힘들어 죽겠구만, 말하는 거에서 이제 손까지 신경을 쓰라니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 대고 발표할 때 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두세요 라는 건 그냥 말은 쉽지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깁니까? 하는 명확한 솔루션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 한번 손을 가만히 둬보세요. 손을 가만히 두라고 해서 차렷 자세로 딱딱하게 이야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몸에 힘을 풀어있는 상태에서, 손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히 말하기에만 집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을 때 발표를 잘한다? 그러면 발표에 대한 자신감 또한 올라가실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똑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깨를 있는 힘껏 최대한 올려줍니다. 그리고 어깨를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앞에 정면을 응시하고 똑바로 당당하게 자세를 취해보세요. 손은 꼼지락꼼지락거리지 말고 가만히 두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손이 자유로워졌을 때 여러분의 말하기도 한결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말하기를 이어가 보세요. 아마 1분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손을 사용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나머지 이 손가락이 주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손을 한번 가만히 둬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하기에만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한번 말을 해보세요. 아무 말이나 좋습니다. 대신 손을 가만히 둬보는 거예요. 정말 힘드실 겁니다. 이것부터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말하기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손의 구속에서 일단 멀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나중에 진정으로 손이 필요한 상황, 제스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무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손은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아닌 족수입니다. 손 사용으로 인해서 내용이 날아가고 손 사용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더 발표를 힘든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손을 가만히 둔 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실제로 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당당한 자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손을 가만히 두고 있는 자세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마치 온몸, 이 맨몸으로 내가 있는 그대로 이 발표에 부딪히고 있다. 그리고 이 자세가 의미하는 바는 꽤나 남다릅니다. 여러분이 온몸으로
내 이 발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 나는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있다는 확실한 포즈인 거죠. 그 어떤 두려움이나 긴장감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실한 포즈를 취하는 겁니다.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의 발표를 연습해 보세요. 분명 실전에서 더 좋은 발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발표를 울렁증을 만드는 원인, 그 두 번째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난 내 한계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발표 못하거든. 그런 거 말고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발표의 모습은 꽤나 완벽한 모습입니다. 완벽한 발표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발표 스킬에 대해서는 그저 생각하지 않죠. 나는 그냥 발표를 못해 라고만 생각하지 원하는 모습, 그 완벽한 모습이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마저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발표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원하는 그 발표의 기준이 꽤나 높습니다.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 발표의 기준치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과연 최상을 찍는 것이 있을까? 내가 평소 축구나 농구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축구랑 농구를 잘하고 있긴 한데 그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또 세계적인 리오넬 메시도 있고 음바페 많잖아요. 혹은 내가 다이어리를 쓰는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나름 잘 쓰고 있지만 그게 최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보다 훨씬 더 이 다이어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만큼이나 더 계획적이고 더 꼼꼼하게 다이어리를 잘 쓰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또 아닐 거라는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항상 최상의 실력자들에 비해선 난 항상 도태되어 있는 그 실력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만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발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 심하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발표 스킬들을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스스로에게 너무 완벽이라는 잣대로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후한 칭찬을 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칭찬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매 순간의 발표가 나에게는 주눅, 또 그것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이 목표하는 발표의 최상의 점수가 100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점수는 50점이라 칭하겠습니다. 50점인 나는 100점을 부러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50점이 본인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최선을 다하면 50점을 맞을 수 있다는 말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50점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10점, 20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겐 50점도 너무나도 부러운 수치일 수도 있는 것인데도 말이죠.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50점이라는 그 확실한 점수부터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대단함을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발표는 자신에게 심취되어 있는 그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야만 발표를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발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그 자신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50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믿고 자신감을 갖는다면 100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럽지 않게 멋진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가진 것 없이 저 입만 산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은 너무 불필요한 완벽주의 성향에 갇혀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목표하는 점수를 낮추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점수만큼은 믿어주시라는 거예요. 발표에 있어서만큼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발표를 조금 더 믿고 던져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걸 믿어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발표에 울렁증을 유발하고 발표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것! 바로 여러분의 대본입니다. 대본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 대본을 쓰죠.
발표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리허설하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본을 씁니다. 그러나 그 대본이 여러분을 자꾸만 가둬둡니다. 대본이 여러분에게 정답을 강요하게끔 합니다. 정답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안심을 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정답에 가깝지 않으면 오답이 될 거라는 불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정해져 있는 정답에 가까운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말하기는 딱딱해지고 발표는 자꾸만 기억의 싸움이 됩니다. 발표는 기억의 싸움이 아닙니다. 발표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생각과 감정,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의 전달의 싸움입니다. 고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억했던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대본의 목적은 그 전달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썼던 그 대본은 조금 특별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저 주저리 해야 될 말들을 있는 그대로 빼곡하게 작성했었던 그 대본이 아닌, 이제는 조금 더 효율성 있는 대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외우지 않고 조금 더 내 말하기, 스피치에 집중하는 대본, 말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어떻게 대본을 작성하란 말입니까? 대본에 핵심만을 강조하는 컨닝 페이퍼를 만드세요. 컨닝 페이퍼가 뭡니까? 말 그대로 살짝살짝 보고 참고하는 용도로 쓰는 페이퍼. 컨닝을 하는 거죠. 쓱 보는 겁니다. 쓱이요. 쓱 보고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직관적인 것들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흔히 내용에서는 주제, 소주제가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주제나 소주제만으로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역시 간략하게 적어두는 거예요. 순서대로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은 단어라든가 꼭 기억해야 되고 꼭 이야기해야 되는 핵심 문장이 있다면 그런 것들만 적어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하기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야만이 진정으로 발표를 했을 때의 스피치가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발표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지루하고 사람들이 보고 그냥 외웠네, 잘 외웠네 라고 말하는 그런 발표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마치 대화를 하듯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발표를 원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원할 겁니다. 그럼 그런 말하기를 연습하셔야죠. 발표같이 딱딱한 말하기가 아닌 대화처럼 부드러운,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피치가 나오는 말하기를 연습하셔야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발표를, 너무나도 발표를 어려워했던 저도 지금은 적게는 100명, 2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2000명 앞에서 무대에서 이야기를 하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말버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도울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발표의 울렁증을 극복하고 발표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스킬. 첫 번째, 발표에서의 서 있는 자세를 연습하라. 서 있을 때 이 손을 가만히 두고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한번 발표를 연습해 볼 것. 이후에 조금 더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그때 손을 사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라. 내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완벽이라는 목표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장점, 내 무기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좋은 발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대본을 조심할 것. 그저 주저리 쓰는 대본은 이제 그만. 앞으로는 직관적으로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컨닝 페이퍼형 대본을 만들어서 스피치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볼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발표를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발표를 하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